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막 나왔는데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지난주 16%에서 이번 주 11%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5%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을 해서 예상을 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15% 이하면 우리가 보통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 저는 아침에 고 교수님이 11%라는 갤럽 여론조사를 주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11%나 되지? 저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뭐 좀 과하게 예상했었는데 지금도 뭐 극우 세력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고무돼 갖고 12일 날 뭐 담화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 외신에서는 저는 제목을 보고 내 임덕이 아니다 하길래 무슨 소린가 봤더니만 대드덕이다.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벌써 몇 주 전부터 15% 이하 가면 이건 대드덕이다 했는데 외신이 아주 늦게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죠. 뭐 지금 직무 정지를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본인도 뭐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뭐 국정 수행 평가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지 이게 무슨 진짜 국정 수행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국민의힘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임했는데 12일 담화에서는 그걸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조기 퇴진 안 하겠다. 앞으로 법적이든 수사든 싸우겠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지금 당장 12일 나와서도 4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재가라고죠. 또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전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만 고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죠.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강원도에 철원 화천 그쪽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직무를 시작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겠다. 어떤 직무 정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치인의 태도하고 법조인의 태도하고의 어떤 아노미 현상 이게 아닌가. 정치인의 태도라면은 당연히 안 해야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 수행 평가가 11% 의미 없는 11% 이 정도면 이 국민들이 더 이상 당신은 대통령이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그렇죠.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아주 불쾌함을 드러낼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법조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마 지금 덜 먹일 겁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 내란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탄핵도 지금 곧 오겠지만은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나는 무죄 아니냐, 무죄 내지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과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대통령이고 지금 이게 어떤 뭐 판결이 나거나 그다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끝까지 나는 대통령으로 남겠다. 지금 그런 법조인적인 마인드 이게 표현된 거로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뒤집기에 나섰는데 그래봤자 3일차나 아니겠습니까? 12일 업무 복귀를 했는데 14일 날은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 지금 찬성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9.9%
탄핵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3일 전화로 끝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뒤집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자기도 있죠. 뭐 벌써 12일 담화나 그전 그 측거에서 태도에서 볼 때 뭐 질서 있는 퇴진, 한동훈 그 대표와 약속했던 그걸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동안 며칠 동안 안 하다가 어제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가 탄핵될 걸 갖다 뒤집어 가지고 탄핵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탄핵에 관해서 유불리를 따진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이 어느 쪽이 본인한테 유리하고 그다음 저기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정권을 안 넘기는데 어느 게 유리한가를 따진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는 헌재라든가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거의 이론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보수가 다수라 하더라도 그걸 뒤집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판 과정, 이재명 대표가 즐겨 쓰는 재판 지연 전략, 이걸 쓰면서 탄핵을 최대한 그 길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탄핵 그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탄핵을 의결을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6명뿐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극보수가 한 분 계시다고 뭐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갖고 이렇게 재판관으로 임명한 재판관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또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돼서 기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은 헌재법 51조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정지를 하는 경우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의 사건 때도. 그렇게 되면은 1심, 2심, 3심을 다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소송에 들어가고 헌재가 만약에 심리를 중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게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도 있죠. 결국 그걸 갖다가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1조 요게 이제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그 할 수 있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으로 고소하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게 헌재 판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불어민주당 발목을 잡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했지만 시민단체도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검경은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탄핵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의 그 마비를 오래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왜냐하면 있죠. 이게 뭐 그 내란죄 기소가 거의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수사기관이 뭐 3군데서 워낙 열심히 하는 걸로 볼 때.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는 한 달 내에 끝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겠다는데 그 취지는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인들 말이 틀린 부분이 아주 많아요. 체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사건에서 보지만은 엄청난 증인이 아마 전부 다 그 신청되고, 그러면 1심 끝나는데 이거 1년 걸지 2년 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헌재 가도 비슷한 상황이 증인들을 엄청나게 내세울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지가 안 된다면은 결국은 법정에서 했던 증인들을 결국 헌재 재판정에도 이 증인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박근혜 때하고 좀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 정치인이라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선 게 전혀 없어요. 대리인들 통해서 하니까 그게 그런 좀 약했는데, 윤석열 말은 잘한 걸로 소문났어요. 이런 사람이 직접 지금 법정에 헌재 재판장에 나오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했어요. 변론 요지서도 지금 직접 쓰고 있대요, 벌써. 그런 건 좀 위험한데, 하여튼 그 워낙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면 이게 재판관들이 별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이 지금 180일 아닙니까? 헌재 결정할 수 있는 날짜가. 근데 180일을 넘긴다고 해서 그 결정이 뭐 잘못됐다, 그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 180일 규정을 그 훈시 규정으로, 그러니까 그 하라는 거지,
그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헌재 결정이 아주 오래 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헌재법 51조 규정하고 두 개 다가 동원된다면은 이게 탄핵 결정이 금방 안 날 것이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적어도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처음에 지난 7일인가요? 대국민 담화할 때처럼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기 퇴진이라든가 하야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 그걸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대국민 약속 그걸 뒤집어 버리고 이제 싸우겠다 하니까 국가적인 혼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러나 12일 날 출근해서 직무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3일 전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본인도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겠죠. 네, 당연히 그러나 알고 있겠죠. 본인은 또 다른 계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권성동이 원내대표 이렇게 글쎄요.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물밑조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친윤들하고 어쨌든 14일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나. 직무정지가 바로 되겠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거의 99.9% 예. 아마 탄핵은 통과될 거고 직무정지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노한 그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게 12일 날 담화 아니겠습니까? 그 담화를 보면은 부분적으로 맞는 것은 있어요.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그런 입법 폭절.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사실관계 이른바 팩트체크를 좀 하고 나와셔야 하는데 자기 좋은 방향에서만 쭉 자기 입장만 표명했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뭐 사실도 있고 그다음 이게 서로 주장이 틀린 것도 있고 하지만 틀린 것도 뭐 5가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틀린 것이 대부분이죠. 아니 팩트가. 그러니까 맞는 것은 2개인가 뿐이 안 되고 그러나 그건 뭐 선관위 뭐 시스템이 부실했다, 심각했다 그런 것들은 그 후에 또 점검이 됐고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꼭 맞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무슨 계엄 사유로 지금 들이댄 건데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원들에 대한 또 일부 이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조차 없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동연 판사 등도 이치 지적을 해라 체포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 영역에서까지도 침해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국헌문란 정도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으려고 한 그건데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관계 틀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팩트 체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본인이 그 약속한 질서 있는 퇴진, 하야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이 쌓기가 아닌가. 그 명분을 내세운 거지. 이게 뭐 진짜 자기가 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일 날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다 통과가 됐어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가세를 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부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여러 가지 되면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 아니 권한이야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이 지금 전부 다 각자 도생 자기 살길 찾느라고 야단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것도 문제네. 국무위원들도 12일 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다 잘못했다고 머리 숙였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한테. 네. 그, 김문수 장관 제외하고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겠죠. 참여를 않겠죠. 네. 지금 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가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지금 여러 군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특검으로 통합 예.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검으로 가겠죠. 어제 담화 중에 또 혹시 여 변호사님이 보면서 저게 말이 되느냐 아니면은 타당하다 뭐 그렇게 느낀 점은 없습니까? 좀 총괄적인 평가를 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한다면은 예. 그 계엄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데 예. 본인은 어떤 국가 누란의 위기라는 걸 그러니까. 강조했는데요. 그건 저는 아무리 계엄 그 선포를 옹호하려 그런다 하더라도 예. 제가 저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계엄 요건에 관한 판단은 뭐 아주 잘못돼도 예.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럴 수 있다 막 그건 치더라도 예. 계엄 그 절차 그러니까 그 요건 중에 그 절차적인 요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시 사변 이에 예. 준하는 이런 사태 이건 전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뭐 윤여준 전 장관은 뭐 이제 술 먹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심한 말을 했던데 아니 술을 많이 먹다 보면은 매일 밤 판단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경로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완전히 미스 예. 그러니까 기능이 예. 판단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할 정도의 어떤 계엄 선포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판단 잘못으로 이런 담화를 발표하면서 끝까지 국민한테 저항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발표는 차라리 안 한 것만 훨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지금 기름을 계속 끼얹고 있어요. 그 화염이 점점 커지면 본인도 불탈 수 있거든요. 예. 어느 칼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중독, 두 번째는 유튜브 중독. 그 구구 유튜버들을 부정선거 그렇게 주장하고. 집무 시간에도 그것만 틀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 이 세 중독에 걸려가지고 결국 나라가 구렁텅이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저는 패널로 활동하면서도 그거 유튜브는 안 보거든요. 네. 이런 걸 자꾸 보면은 처음에는 저게 뭐야 하지만은 있죠. 사람이란 게 세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볼 때 이제 그런 세 가지 중독에다가 확신 편향이 있는 사람이다. 예. 확신 편향 아시죠? 예. 예, 자기가 믿는 바는 전부 다 옳고 확증 편향이라고 확증 하죠. 편향입니까? 예. 이게 이제 일부 법조인들 성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중에 검찰 중에 또 일부가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증 편향 요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외부적 환경과 합쳐져서 이번 사태를 계엄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덧붙여 가지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오히려 분노한 민심에 예.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불나방이 마치 불에 됩니다. 뛰어든 듯한 느낌입니다. 예.